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련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소리와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의 단독 취재 내용을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보도할 내용은 뭔가요? 네,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김모 씨의 전화통화 녹취록 5시간 분량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대통령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실 비서관 김모 씨 5시간 분량의 녹취록 그리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화 내용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 김 비서관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서 수도권의 한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은 자신의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말을 수차례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비서관 출신인데 예, 정말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김모 씨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번 주에 또 웬일이요? 우리 후배님. 퇴근길에 한번 전화해봤죠. 아, 글쎄, 난 오늘 술 한잔하고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김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 경기도 용인갑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힘들진 않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관이라 무난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지난 2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혼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에 달게 해주려고 전 지랄 떠고 있다. 뭐 기사 지금 나왔습니까? 말로 기사 나왔다 하던데. 아이, 기사가 거기 한참 많이 나와 있잖아. KBS MBC 치고 이혼모라고 네이버 쳐봐. 네. 뭐 별의별 용인갑에 출마 검토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 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아,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간 이거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디올백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친윤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철규가 저 용산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뭐 소소하게 이제 용산 사람들 소소하게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지금처럼 김 여사 건은 막 여기저기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이혼모가 뭐라고? 이혼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 경력이 엄청 대단한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신주 따지 못하시는지 전 난리치고 있잖아. 이원모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특별 관심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잘못되면 이청규 날라가거든. 아, 잘못되면 예. 이혼모 잘못되면 이청규가 날라가. 아.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친윤 핵심 위원인 이철규도 끝장날 거라는 얘기. 이원모 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의 아내 신모 씨는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딸로
김건희 여사와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왔을 때 신 씨는 민간인인데도 전용기를 타고 함께 순방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한 민간인 신모 씨. MBC 취재 결과 신 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원모가 옛날에 그 여사가 저 갈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해외 순방 갔었던 바로 걔 아니야. 그렇죠. 지 마누라. 지 마누라. 예. 그리고 뭐 윤이 그 저기 저 중매 섰다는 그 인간 아니야. 예? 윤이 그 중매 섰잖아. 그 이원모랑 부부를. 이원모 부부를. 예, 예, 예. 야 그것도 모르냐 너.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가 용인갑 공천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자신이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또 없고 예. 그 말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거기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철규 의원,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입장을 물어봤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서관이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굉장히 오래 근무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5월부터. 예,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해서요. 음. 이제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총선 한 6개월 앞두고. 네. 그렇죠. 이명수 기자랑 이원모 비서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저 시점은 2024년 2월. 최초 통화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2023년 9월부터 아, 이루어집니다. 9월부터. 현직 대통령실 현직일 때부터 통화를 시작해서 이원모 때문에 밀려날 것 같다라는 저 통화는 언제 된 겁니까? 이원모 때문에 밀려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총선을 2달 정도 앞둔 2월쯤. 올해 2월 말입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는 2024년 9월 며칠이었죠? 아까 20일쯤 되는 것 같은데. 통화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는 약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작년 그렇죠. 9월에 시작돼서 마지막 통화가 올해 8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 전 비서관이 현직일 때 대통령실 비서관 현직에 있을 때 통화를 시작해서 그러네요. 대통령실을 나온 이후에까지 계속 통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9월 20일쯤에 장인수 기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죠. 네,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어젯밤에 저희가 예고를 내보낸 이후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명수 기자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서 좀 방송을 밀어달라, 중단해달라라고 했다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다시 보도자료를 자신의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네, 예. 예. 그러면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서울의 소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허위 보도를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서울의 소리의 어떤 악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명수 기자를 상대해 준 것이다. 이런 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악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6개월 전에 대통령실에 나간 다음에 용인갑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떨어지는 자기 희생을 감수를 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예. 네. 기자들에게 준 보도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시간 녹취록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장혜수 들었습니다. 기자는. 네.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어떤 반론이랄지 보도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보도해 드릴 내용이 있고요. 다음 주에 보도할 내용도 있는데요. 예. 이명수 기자와 김 비서관은
단순히 서로 대화만 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둘이 모종의 사건을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 사람이 비서관이었으면 비서관은 1급인데 원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원래는 행정관이었어요. 근데 수석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비서관이 자기 바로 위에 이제 수석 행정관이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 비서관이 공석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수석 행정관이니까 비서관 직무 대리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대리까지는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원모한테는 밀리는 거 보니까 핵심 라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 게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 때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입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처음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당선이 되면고 취임하면서 바로 대통령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보신 것처럼 용인갑 출마를 준비했지만 이원모 친윤 핵심인 이원모 전 검사가 오자마자 바로 밀렸습니다.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에서도 보면 자신이 어떤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도 권력의 핵심과 그렇게 가깝거나 친하지는 않았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에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또 보도를 이후에도 계속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예. 공천을 주는 사람,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잘 보여야 하는 사람 혹은 나를 벌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전부 김건희를 다. 이야기해? 예, 전부 다 100% 김건희 여사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그리고 그 밑에 공관위원이었죠. 이철규 이철규요. 의원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가 시켜서 이철규가 거기에서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철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미 정치권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를 한 것을 놓고 어떤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에 그런 따라서 이야기 있었어요. 공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미 정치권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신문에도 보도가 네. 많이 됐었죠. 다만 예. 김 비서관은 그 대상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콕 집어서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회의적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힘이 세다면 이원모 비서관은 원래 강남 쪽 강남을인가 거기 공천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강남을로 그냥 꽂아줬으면 됐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좀 밀려서 나중에 용인갑으로 간 것 같단 말이죠. 네. 이 그때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 상황을 좀 해보면요. 예. 이원모 비서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을에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반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김 비서관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힘이 세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정도면 강남을에 그냥 공천을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어떤 혁신을 처음에 외쳤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양지, 당선이 확실한 곳만 찾아가는 일들이 되풀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진우 전 검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 해운대 갑에 부산. 출마를 했고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에 출마를 했고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진갑에 공천 신청을 해서 다 공천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강남을에 강남을을 원래 지역구로 두고 있던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과 또 대통령실에서 있었고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강남을에 공천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그것도 외교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현지 의원으로 있는데 제끼고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이고 새파란 그렇죠. 이제 40대 중반의 비서관을
장관을 제끼고 공천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고심에 빠졌었는데 결국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납니다. 좀 강남 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해한다. 왜들 양지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강남을 공천은 정치 신인인 박수민이라는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부지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원모는 용인 갑으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의 꽂은 것처럼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용인 갑으로 가게 되는데 용인 갑이 괜찮은 지역입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용인 갑이요. 예. 22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요 직전인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총선 그리고 19대 총선까지 3번을 내리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3번 연속 당선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작년 총선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지난해 총선? 그러니까 그 지난번 21대 총선. 예, 21대 총선을 한번 복기해 보면요. 예. 그때 민주당이 180석을 했죠. 그랬죠. 180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경기도의 지역구가 모두 59곳인데 예. 미래통합당이 불과 7곳에서 이겼습니다. 50부 중에 7. 예. 예. 근데 그 중 하나가 용인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인 예. 갑이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정말 좋은 지역구네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구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으로 이원모 비서관을 공천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비서관 직무 대리는 계속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네. 사람들. 김건희 여사한테도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도. 예, 체코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진 못하고요. 예. 카카오톡으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공천에 개입한 게 맞느냐?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원모 비서관과는 무슨 사이고 아내를 왜 전용기에 태웠느냐까지 다 물어봤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0으로 바뀌었군요. 예, 예, 일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예, 3, 4일 예. 전입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각각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용인갑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바가 있는지. 그런데 두 사람 다 전화를 받거나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 반론의 시간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며칠 전이냐라고 예, 여쭤본 3, 4일 전에 거고요. 다 3, 4일 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질문지를 보냈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이 김모 비서관의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그냥 뭐 세 사람 정도가 공모해서 장인수 기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녹취록은 그냥 다 허풍이고 나는 모르겠고 다 부인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어디로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리포트를 보면 그 얘기가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다음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비서관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확정되면 그다음 바꾸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근데 니네가 저기가 좀 더 뭐나 좀 공중파나 이런 데서 뭐 좀 이쪽에서 확 눈에 들어오게 불안을 느낄 정도로 뭐가 가야 되는데. 그는 이명수 기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예, 문자로 확 해가지고 예, 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예, 예. 용인갑으로 뭐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사천 뭐 저거 하면서 쓱쓱 건드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예, 텔레를 하든지 텔레는 잘 보더라고. 예, 뭐 텔레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 겁을 줘. 이거 뭐 이원모 뭐 어제 방송 KBS에서 나왔는데 이거 뭐 여사님 사람인데 말들이 많은데 예, 낙하산으로 어디 공천 보냈냐고. 이거 좀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이거 제 소환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좀 알아본다고 문자했다고 하면서 던져봐. 예, 예. 김 전 비서관은 이 전화를 끊은 뒤 이명수 기자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님, 갑자기 이원모 인사행정관을 용인 갑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는 기사가 떠서 놀라서 이걸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멈추세요. 이원모가 김 여사 사람이란 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공관위의 공이 다 날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도마 위에 올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썼다는 글로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제를 자극해 이 공관위원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 전 비서관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기자에게 10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이 새끼 진짜 하다가 우리가 공격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 이제는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이 새끼를 갖다가 당선시켜야 돼. 왜냐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야 당선시고 내가 여기서 난 몰라 배째 이름은 우리 여사는 저쪽에서 나 가만두겠냐고. 김건희 여사한테 밑보였다가 큰일 날 수 있단 얘기. 차라리 김 여사에게 잘 보여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애를 갖다가 도움 주고 내가 여사나 저쪽에다가 도움 들어서 내 하나 받아가야지. 그지 아니야. 그렇지, 다른 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럼 뭐 어디 뭐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 해서 뭐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예. 그건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공천을 주는 사람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도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뒤 국민의힘은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천한 곳입니다. 용인갑 이원모 이상입니다. 이날 밤 둘은 다시 통화했습니다. 네, 선배님입니다. 끝났다. 내가 이제 여성 세긴 세다. 세긴 세지.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 그래, 다들 고생했고. 그래요, 선배님. 좋은 소식 못 줘서 미안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신경 썼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명수 기자가 뭐 적극적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김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을 때도 꽤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둘이 뭐 자주 소통을 하면서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만 하고 정보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예.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려는 적도 있었고요. 아까 문자까지 써서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철규 공관위원을 압박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려라. 김건희 여사 사천 아니냐, 공천 개입 아니냐,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까 압박해라, 그다음에 겁을 줘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자세히 본인이 직접 썼고 이걸 한 10분 후에 아닌 것 같아. 후위를 도모해야 될 것 같아. 후위를 도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실리를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네요. 네네, 전략을 살짝 수정합니다. 예. 그럼 뭐 본인의 원래 진심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예. 마지막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졌을 때 목소리의 회한, 그렇죠. 예, 탄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원모를 막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 절박함, 그렇죠. 긴박함이 또 느껴집니다. 목소리에.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겁박, 협박이라고까지 이 단어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압박하고 본인의 말로도 이제 겁을 주려고 했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명태균, 김영선이라는 또 다른 이제 일종의 게이트 같이 바로 직전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이 보도된 내용 직접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관위원을 압박했다. 나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터트려 버릴 수도 있다라고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을 압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양태하고 똑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주는 사람,
공천을 떨어뜨린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공천이 떨어질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를 압박하고 어디를 건드리면 되느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건드리면 된다라고 신기하게 둘이 짠 것도 아닌데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5선 의원이고 그렇죠. 대도 세고 잔뼈가 굵었으니까 직접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직접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관위원을 찾아갔어요. 예. 지금 보면 김 비서관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자신은 없었고 그렇지. 자신은 숨고 진보 진영에 있는 서울의 소리 기자를 시켜서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다.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취재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라고 이명수 기자에게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사건이 지금 2개가 터졌는데 그렇죠. 예,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양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그리고 하는 사람 그 말하는 그 단어에 김건희가 꼭 들어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이제 수정을 하지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전략을 수정해서 차라리 실리를 찾는 게 좋겠다,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딜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네, 일단 말씀드리면 예. 압박을 하라고 전화를 했다가 예. 10분 만에 좀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공관위와 맞서 싸우기에는 내가 좀 힘이 약하다. 그렇지. 괜히 저쪽 벌집을 쑤셔서 나만 찍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김건희 여사한테 찍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려면 내가 여기서 차라리 이원모 후보를 적극 돕는 게 낫다. 그래서 여사한테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어보신 질문, 예. 공기업에 그래서 결국 어디 갔느냐? 갑니까?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은 추후에 다음 주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네. 다음 주에 아주 재밌네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명수 기자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으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명수 기자라는 걸 알았죠, 이 사람이. 네,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가까이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명수 기자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친해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첫 통화가 작년 9월 초에 처음 이루어지는데요. 예. 당시 이명수 기자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하고 있었고 예. 그 취재를 위해서 대통령실 비서관한테 전화를 한 건데요. 이 둘의 관계가 이 통화 이후에 굉장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희한하네. 세상에 일어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9월 초 김모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김 비서관님이세요? 네네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누구신데요? 이 기자는 당시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에 그 대통령 지지자들 그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초청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어떻게 초청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저기 신청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만 원 분이면은 우리가 소통 차원에서 초대하고 그러죠. 김 비서관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 분이야? 우리 강원도 쪽 사람 같은데. 네, 강릉 강원도. 내가 삼척이에요, 저도. 아이고. 이 통화 5일 뒤 이 기자의 취재 내용은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30여 명을 초청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맨 왼쪽 사람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 김 행정관입니다. 김 비서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보도였습니다. 이틀 뒤 둘은 다시 통화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나가고 뭐 방송 나가고 막 했는데 뭐 아니 근데 내가 갑작스레 유명해졌어.
김 비서관은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이명수 저 후배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가 드는 거예요. 막 말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웃겨. 아니 MBC에서 탐사 스트레이트인가 뭔가 거기에서 사진까지 다 나와가지고 요 가운데 그 사람이 김입니다. 우리 쪽에서 거꾸로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우리 김 그래도 보수 우파에 그걸 하느라고 김수는 아주 이후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멀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 홍보 현수막에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그걸 빼고 내가 한동훈이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한동훈하고 찍은 현수막 올려 했더니 예, 용산에서 예.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아, 대통령실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현수막을 한동훈이 거 빼고 저기를 대형 현수막을 걸었지. 예. 그러니까 걸자마자 지지율이 내가 뚝 떨어지지.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여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합니다. 야 이거 골 때리네. 내가 그러면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일단 아니, 지지율은 떠나서 지율은 떠나서 그렇죠. 예. 나 그럼 잽싸게 이거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는 일편단심. 그래, 여사님한테 보내세요. 일편단심 나는. 하지만 이원모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김 전 비서관은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야, 와지 못해서 여기서 이원모 낯가리 노릇하고 있다 지금.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후보 아내 신모 씨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원모 부인도 보니까 예. 야 여사하고 엄청 친하더라고. 그건 많이 친할 거야.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면 여사가 전화를 바로 받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인만 2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놓고 이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후보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김 전 비서관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4월 10일 치러진 총선, 용인 갑에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예. 개박살 나게 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 여사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공천을 이원모를 거기를 줘.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김 씨. 실제로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9월 5일 제가 보기로는 그때 톤은 굉장히 어려워하네, 이명수 기자를. 네, 처음에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처음엔 왜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해주긴 해줍니다. 예. 그러다가 탐사보도 탐사 스트레이트 나간 다음에 MBC에서 나간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명수 후배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가 뜨더라고. 네. MBC 스트레이트 예. 보도가 9월 10일 날 예. 이루어지고 9월 12일 날 이틀 뒤에 둘이 다시 통하는데요. 예. 이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예. 기자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선 음.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활용 가치 내지는 이용 가치를 그렇죠.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현수막 걸었다가 대통령과 함께 찍은 현수막으로 교체해서 바꾸고 이걸 지금 대통령실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예,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요. 예. 예, 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거를 걸 것이냐, 예. 한동훈과 찍은 사진을 걸 것이냐, 예.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 것이냐, 이게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딜레마 왜냐하면 같은 거였죠, 뭐. 공천을 받으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그렇죠. 보여야 될 것 같고 음. 예, 권력이 있는. 그런데 지지율은 한동훈 후보가 높고 윤석열 후보는 인기가 없고. 예. 근데 이제 이 김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다. 한동훈 거 걸면 큰일 날 뻔했다. 비속어를 써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뜬금없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 사진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기승전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 대상도 김건희 여사고, 공천을 줄 사람, 공천을 떨어뜨릴 사람, 공천에서 떨어진 나를 챙겨줘서 공기업 자리를 한 자리 줄 사람 모두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들어간 사람이고 행정관, 수석행정관을 하다가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김건희한테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비서관이 이 선거판에서 이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 권력 그렇죠. 다툼이고 이 파워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얘기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거나 공관위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통화한 내용이 이제 다 모아보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천 개입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겠죠.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통화가 11개월 동안 약 40여 차례에 걸쳐서 40여 이루어집니다. 차례. 예. 통화 시간을 다 합치면 정확하게 5시간 반입니다. 5시간 반 동안 공천 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을 나오고 공기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아마 일반인들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꾸밈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관은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이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미 예상이 됐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또 비극적이고 슬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이 또 기다려지네요. 다음에도 월요일 9시입니까? 네, 저희 방송은 항상 월요일 9시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